차이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드디어 51과부터 60과까지의 확인학습 문제를 푸는 시간인데요. 이번 영상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보셨다라는 거잖아요. 셀프 쓰담쓰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문제풀이가 마지막이라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볼 건 봐야죠, 그죠? 네, 우리 1번부터 또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인 만큼 열심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번 보시면은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어를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그럼 빈칸 뒤에 있는 단어들부터 체크를 우리가 좀 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는 쿤난, 어려움 있고요. 두 번째는 리나, 사람이 있네요, 리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징쾅,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솔직히 여러분 여기서 어려움하고 상황만 봐도 앞에 이 단어가 오겠구나 라고 딱 떠오르셔야 해요. 그런데 그래도 같이 문제풀이 하는 거니까 한번 밑에 보기들을 쭉 보면은 첫 번째는 찌엔떠, 그러면은 만나게 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칸떠, 보게 되다. 세 번째는 위떠, 마주치다, 맞닥뜨리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칸지엔, 보이다. 다섯 번째는 위지엔, 마주치다, 조우하다 라는 뜻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찌엔다오는 이제 공통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찌엔은 면대면으로 이렇게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나라는 이 사람을 이렇게 만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어려움이나 상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아니고요. 두 번째 칸따, 보게 되는 것도 리나를 보게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려움이나 아니면 어떠한 상황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정답이 아니고요. 세 번째 위다오가 바로 정답이죠. 이건 이제 마주치다라는 뜻도 되지만 사람한테는 이제 어떠한 상황이나 어려움 등을 맞닥뜨리다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3번이 일단 정답입니다. 4번은 역시나 칸지엔 보이다인데 어려움이나 상황 볼 수 없으니까 요거 답 아니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위지엔인데 요거 이제 첫 번째 글자가 똑같아서 헷갈리실 수 있어요. 3번하고. 하지만 위지엔은 만나게 되다, 조우하다 이런 뜻은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리나한테는 쓸 수가 있지만 이제 맞닥뜨리다라는 그런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1번의 답은 3번이고요. 요거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2번 보도록 할게요. 단어를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배열하기 문제인데요. 그러면은 한국어 해석부터 우리가 봐둬야 되겠죠. 자, 의미 단위로 나눠볼게요. 당신은 나를 도와주다, 그 다음 뭐뭐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허락을 구하는 그런 표현까지 더해줘야 되는데, 자, 일단 당신은 나를 도와주다가 아니라 당신은 도와주다 나를이 되겠죠. 자, 일단 당신, 니 쓰고 니 지우고, 도와주다 빵 쓰고 빵 지우고, 그 다음에 나를 워 쓰고 워 지우고. 자, 이제 나머지 뭐가 있는지를 쭉 한번 보니까 넝이나 뭐 마 같은 경우는 뭐 허락을 구하는 거니까 쓸 수 있겠다 치는데 너도 있고 또 뭐도 보여요? 망이 보여요. 이때 여러분은 깨닫게 되죠. 이거 나한테 망 물어보는 거 아니구나. 빵 물어보는 거 아니구나. 빵망을 물어보는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빵도 돕다지만 빵망도 돕다잖아요. 그런데 빵을 쓰지 않고 빵망을 쓰게 되면 워가 이렇게 문장 끝에 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빵망이라는 건 이합동사고 이합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적어가 온다면 목적어의 위치를 좀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빵이 돕다고 망을 바쁜 일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빵 워더 망이라고 써줘야 되겠죠. 돕다 나의 바쁜 일,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빵망워가 아니라 빵워더 망이 되겠네요. 문장 끝에 워가 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자, 나를 도와주다라는 동작 덩어리가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넝하고 마만 붙여주면 되겠죠. 그죠? 넝은 허락을 이제 구하는 그런 조동사로 쓸 수가 있는데 이 동작 덩어리 앞으로 가줘야 되겠죠.
네, 동사 앞에 넝을 넣어서 조동사로 사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해줘야 되니까 문장 맨 끝에 의문을 나타내는 어귀조사 말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你能帮我的忙吗?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요거는 다른 것보다도 이런 조동사나 뭐 이런 위치는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 빵망에서 목적어가 들어갈 때 요 부분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요거 별표 치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따이의 의미가 다른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자, 따이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我今天没带手机 라고 했어요. 나는 오늘 没带手机 휴대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따이 뒤에 手机가 있기 때문에 이건 휴대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2번은 你带了多少钱 했으니까 당신은 휴대했습니까? 얼마. 이 뒤에 多少钱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따이는 휴대하다. 그죠? 휴대하다, 지니다. 요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他又忘带钱包了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도 钱包 지갑이기 때문에 요 따이는 휴대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그는 또 왕따이 하게 되면은 잊고 휴대하지 않았다가 되겠죠. 휴대하는 것을 잊었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잊고 이제 지갑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정도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4번 보면은 我这周末带你去游乐园玩吧 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번엔 따이 뒤에 물건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왔어요. 그럼 사람은 휴대를 할 수가 있나요? 휴대를 할 수가 없죠. 하지만 데리고는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따이는 휴대하다가 아니라 데리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답이 나왔네요. 1, 2, 3번이 휴대하다인데 4번이 데리다 라는 뜻으로 쓰였으니까 4번도 당연히 휴대하다겠네요. 그죠? 자, 5번 보면은 我每天都会带湿巾이라고 했어요. 자,湿巾이라는 거는 그렇죠. 물티슈죠. 바로 접니다. 매일 물티슈를 챙기는 사람. 자, 물티슈기 때문에 여기서의 따이도 휴대하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1, 2, 3, 5번의 따이는 휴대하다였고요. 그 다음에 4번의 따이는 데리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따이 뒤에 물건이 오는지 사람이 오는지를 보면 바로 해석이 가능한 거니까 3번도 크게 어렵다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4번을 보면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행 가방 저는 못 들겠어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중국어를 보면은 这个行李箱我 하고 빈칸이 있고 부동이 있어요. 요거 별표 칩시다 여러분. 네, 요건 솔직히 암기하면 그냥 끝나는 문제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자, 这个行李箱이라고 하면은 이 여행 가방이 되겠죠. 이 저그 뒤에 명사가 붙으면 중간에 항상 양사를 같이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这个行李箱 이 여행 가방 있잖아요. 나는 뭐에다가 뒤에 부동을 붙이면은 못 들겠다라는 표현이 될까요? 이게 그 가능보어 형태거든요. 이 뿌가 더 대신에 와가지고 가능성의 그 부정 형태로 이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칸에는 동사가 와줘야 돼요. 근데 어떤 동사가 오느냐? 이건 여러분 외워두세요. 나가 오게 됩니다. 나라는 거는 이렇게 쥐다, 잡다, 가지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소유가 아니라 이렇게 가지다, 가져와 할 때 그 가지다 이렇게 쓰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나 뒤에 부동이 되게 되면은 잡아서 쥐어서 가져서 부동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거니까 이게 들을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부동이라고 하면은 이제 들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때 뿌는 경성어로 읽어주시면 되는데 사실 경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나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는 따이는 여러분 쓰시면 안 돼요. 따이는 이제 휴대하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휴대해서 움직일 수 없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반드시 나를 써주셔야 됩니다. 은근히 이거 두 단어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추가 설명을 해봤어요. 네, 자 4번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5번 가보도록 할게요. 5번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고르세요. 이번에도 빈칸을 채워주는 건데 1달러는 런민비로 얼마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어로는 1美元 빈칸 있고 多少人民币라고 되어 있어요. 1달러 그리고 얼마만큼의 인민폐, 얼마의 인민폐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중간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까요?
표현 방법을 아셔야 돼요. 환율을 물어보는 표현. 환율을 물어볼 때 1달러는 바꿉니까? 얼마의 인민폐로? 라고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꾸다라는 동사를 여기다가 써주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표현을 익혀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 환. 바꾸다. 그러니까 1번이 답이네요. 답이 너무 바로 나왔어. 여러분 1번이 답입니다. 환율 할 때 그 환자이기도 해요. 2번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2번은 여러분 환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그 바꾸다가 아니라 돌려주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네, 바꾸다는 환, 돌려주다는 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이거는 뭐 이제 우리 익숙하죠. 명사로 쓰면은 꽂히고 동사로 쓰게 되면은 쓰다, 소비하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소비하는 거는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은 쓰다, 이용하다인데 이것도 쓸 수가 없고요. 그 다음 5번 파는 발송하다 아니면 뭐 보내다 요 정도로 쓸 수 있는데 여기서도 보내는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그죠? 표현 자체가 얼마로 바꾸는지를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1번 딱 고르고 네, 편안하게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됩니다. 문제가 너무 쉬운데? 네, 마지막 확인학습 문제 좀 되게 수월하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6번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밑줄 친 단어에 한어 병음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다음자 문제죠, 그죠? 자, 보시면은 책을 나에게 돌려주세요. 자, 이 밑줄 친 요 글자가 돌려주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럼 어떻게 읽죠? 우리 방금 봤죠? 환이라고 읽어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도 읽힐 수 있어요? 하이라고도 읽힐 수 있죠. 근데 하이로 읽게 되면 이거는 동사가 아니라 부사죠. 아직이라는 부사입니다. 근데 여기선 아직 없잖아요. 돌려주다라는 동사만 있죠. 환이라고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把书还给我 하게 되면은 여기 앞에 주어가 생략이 된 거고요. 책을 나에게 돌려주세요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으로 골라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7번은 요거는 좀 중요하게 봐둬야 되는 문제니까 7번은 우리 별표 치고 가도록 할게요. 자,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단어를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요. 일단 한국어 해석을 보면은 나는 한국 전통 문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我很까지 들어갔고 빈칸 있고 한국 전통 문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 전통 문화가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알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나도 있고 한국 전통 문화도 있기 때문에 이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알다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 전통 문화가 뭔지 나는 안다. 사실이나 이런 지식 같은 것들을 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여러분. 요거의 포인트를 둬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1번 知道 하면은 알다가 되는 거죠. 알다이긴 알다인데 뭘 아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이나 지식 같은 것들을 알다라고 할 때 知道를 쓰죠. 그 다음에 明白라는 거는 이해하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이해를 잘 했을 때 그때 이제 요거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关心인데 关心은 관심을 가지다. 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 4번 보면은 认识이라고 돼 있는데 认识도 알다이긴 알다이지만 이거는 약간 인식하는 느낌의 알다이기 때문에 사람을 알다라고 말할 때 주로 쓰이죠. 사람을 알다. 그 다음에 5번은 了解 요거 了解 아니고 了解가 되겠죠. 了解는 이해하다인데 요거는 어떤 걸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이나 뭐 문화나 어떠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잘 알고 있을 때, 잘 이해하고 있을 때 이 了解를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음을 나타내니까 사실을 알고 있는 知道 쓸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요 明白도 쓸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认识 사람을 알다라고 말할 때 쓰는 요 认识도 쓸 수가 없고요. 쓸 수 있는 거는 5번 了解 하나 남았네요. 이게 한국어 해석이 다 비슷비슷한 것들이다 보니까 의미를 잘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단어를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해보세요. 배열하는 문제인데요. 자, 그러면은 바로 한국어부터 봐야 되겠죠. 나는
왕웨이가 당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는 생각합니다. 왕웨이가 당신을 좋아한다고니까 나는 생각합니다. 왕웨이가 당신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다 당신을이 되겠죠. 중국어 순서로 하면은 좋아하다 당신을. 자, 그러면 나 해서 我 찾아서 넣고 我 지우고 생각하다 觉得 써서 觉得 지우고 그 다음에 왕웨이 찾아서 쓰고 지우고 좋아하다 喜欢 쓰고 喜欢 지우고 당신 니 쓰고 지우고 하면은 다 썼네요. 我觉得王伟喜欢你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적어가 왕웨이 시환니가 되는 거예요. 네, 이 문장 자체가 이제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딱히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메인 수로만 잘 골라내면 되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여기서는 쥐에더를 쓰면 자연스럽지만 만약에 정말 여러분이 확신이 있어요. 나는 왕웨이가 당신을 좋아한다고 아주 확신을 갖고 생각합니다. 라고 한다면은 认为를 쓰셔도 좋습니다. 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거는 특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바로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요. 나는 중국으로 유학 가기를 원합니다가 한국어 해석이에요. 근데 중국어를 보면은 我, 나 있고요. 去中国留学 중국으로 유학을 가다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빈칸에는 원하다가 이제 들어올 차례가 되겠죠. 그죠? 자, 일단 요거 한번 체크 한 번만 더 하고 갈게요. 자, 중국으로 유학 가다 뭐라고 한다고요? 去中国留学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디로 유학 가고 출장 가고 여행 가고 이런 거 이야기할 때는 어디로 가서 여행하고 유학하고 출장하고 요렇게 순서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원하다를 넣어주면 되는데 지금 딱 보기만 해도 원하다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1번 愿意입니다. 원하다. 그래서 我愿意 저는 원해요. 뭘 원해요? 去中国留学 중국으로 유학 가기를 원합니다. 자, 2번 需要는 뭐예요? 필요로 하다라는 뜻이죠. 3번 觉得는요? 생각하다, 뭐뭐라고 생각하다 라는 뜻이고 4번의 인가이는 조동사로 쓰여서 뭐뭐 해야만 한다, 의무를 나타내고 5번도 조동사로 쓰이면 너가 아니라 내로 읽히면서 뭐뭐 해야 한다. 요것도 이제 의무로 이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고요. 전부 다 지금 이 단어의 의미, 너무나 의미가 다양하니까 이 의미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 혹은 비슷한 의미들 중에서 혹시 헷갈리는 거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주를 이루고 있어요. 절대 집중력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10번 보면은 다음 중 짱이 들어갈 자리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요 짱은 말하다 라는 뜻이기는 하죠. 하지만 뭐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어요? 상대방에게 말을 해주는, 요게 조금 더 강조가 되어 있는 그 느낌을 가득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일단 문제 한번 볼게요. 나는 자주 딸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我经常给女儿故事까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자주 딸에게 그 다음에 이야기까지가 있어요. 그럼 이야기를 들려주다로 해야 되니까 이제 故事 앞인 띠에다가 짱을 넣어서 짱故事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일단 자리는 그냥 금방 찾을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짱故事이 이야기를 들려주다라는 의미로 쓰인다라는 거, 요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자리보다는 의미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야기 같은 경우는 정말 들려주는 거잖아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짱이 딱 정확하게 어울리는 겁니다. 요거 의미 잘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기본동사 응급처치 책을 구입해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한번 잘 찍어봤는데요. 어떻게 확인학습 문제 제가 같이 풀어드려서 도움이 조금 더 되셨나요? 되셨기를 너무너무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릴 때마다 다시 이렇게 영상 보시면서 복습해 주시고요. 책도 2번, 3번 계속해서 봐주세요. 그럼 저는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